안녕하세요. 논술 2번 문제 이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교재 353페이지고요. 문제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사회로 전환되는 현상의 배경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이제 IT 쪽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IBK가 금융공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금융공기업은 이제 그런 뭐 정부의 정책적인 걸 이렇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가야 될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이슈 중심으로 공부를 하냐? IB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부의 그 방침 이런, 그다음에 최근에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어떤 걸 강조한다거나 이런 걸 좀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이 문제가 IT가 이제 창조 경제가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창조 경제의 핵심은 뭐뭐인데 금융에서는 핀테크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핀테크와 결합한 어떤 뭐 상품, 서비스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이걸 이제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논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리, 그 어떤 원칙을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글은 어렵게 쓰지 마라. 단순하게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써라. 절대로 레토릭 하지 않아도 된다. 레토릭 하면 감점입니다. 두 번째는 줄거리를 잡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학습을 좀 해라 이제 이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정보화 사회와 그럼 데이터 사회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줄거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산업화 사회를 거쳤죠. 첫 번째로. 산업화 사회를 거쳐가지고 정보화 사회로 왔어요. 정보화 사회. 그러면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차이는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사,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요인을 이제 평가를 하지만 옛날의 입사 기준이라든지 대학을 그 우수한 자원을 뽑기 위해서 선발 기준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암기력이었어요. 암기력. 왜 암기력이냐면 산업화 시대는 그러니까 정보가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그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혀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 던졌어요. 지금 SK텔레콤과 LG U+의 ROE가 얼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그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그 ROE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회사에서 발행한 사업보고서라든지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보고서라든지 뭐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이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뭐 그럼 도서관으로 가죠. 도서관에 갔더니 누가 그 책은 이미 빌려왔어.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암기, 삼성전자의 지금 매출액은 얼마고 ROE는 얼마다. 이걸 암기하는 능력이 인재의 어떤 그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암기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정보 인지력. 이게 인재의 이제 핵심 역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암기력을 중시하지 않죠.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사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암기력 봅니까? 암기력 보지 않죠. 정보는 널려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본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고. 자, 그러면 그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차이는 뭐예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바탕을 통해 가지고 판단 능력을 중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학을 하는 시험도 예전에는 그 학력 평가를 봤죠.
학력평가의 핵심은 뭡니까? 암기력이죠. 암기 잘하는 아이가 우수한 인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바뀐 거죠. 암기력으로는 뭐 지금 우수한 인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고력, 대학 입학 능력 입학 평가도 뭘로 바뀌었어요? 수능 평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기력을 지금 보지는 않고 이해력과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뭐 논술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과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력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는 이제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 사회는 뭔지를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런데 지금 지문에 나온 데이터 사회는 그럼 뭐예요? 데이터 사회? 데이터 사회는 그럼 뭔가? 이 데이터 사회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엄청나게 누구든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누구든 굉장히 열려 있고 뭐 뭐든지 누군지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 하나 치면은 뭐 SK텔레콤이 ROE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주가 뭐 인터넷 네이버에 딱 치면은 초 단위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가치 평가를 누가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보화 사회인데 지금 이 정보화 사회가 데이터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사회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이 정보가 엄청난 정말 무지막지하게 쌓이고 여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 10개를 평가하던 걸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 가지고 수십만 회사를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개별 주식이 우수하다. 그러면 ROE라든지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분석 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할 때는 그런 정보는 많은데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 개별 종목 분석해봐야 100개 뭐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트폴리오가 뭔지는 아시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몇 가지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 결합을 할 때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엄청나게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알파고가 그 이세돌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의 그 연산 능력이 인간의 그 1000배, 10,000배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이제 데이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객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무슨 소득이 있고 그런 그 어떤 주어진 정보에 국한된 게 정보화 사회라면 앞으로 데이터 사회는 이 사람의 생활 근거는 어디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이 사람이 선호하는 마트는 어디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거고 색깔은 뭐고 엄청난 변수가 늘어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사회가 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줄거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사회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논제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배경하고 현황을 써줄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사회가 왔다. 데이터 사회가 오고 있다. 그럼 데이터 사회가 오고 있는 배경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빅데이터 기반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구체화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하면 이제 결론을 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성장했는데 금융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줄거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줄거리별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가 이제 점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이 이제 오고 있는데 빅데이터란 뭐다? 데이터 사회란 뭐다? 이런 것을 이제 기술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